네, 오늘은 3인국 2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 서사 3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사 3을 보시면 자, 무심한 세월은 그랬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세월이 어, 이 세월이 경과가 되는데 마치 물 흐르는 듯 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죠. 자,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세월이라는 관념을 어,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구체화하였다라는 것. 앞서서 관념의 구체화, 시름이 첩첩이 쌓였다라는 것과 같이 이 부분도 관념의 구체화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정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듣거니 보거니,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자, 3년간 은거하면서, 화자가 느끼는 그런 소회가 되겠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 과정에서 느낄 일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느낌이 많기도 많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하겠다? 본사에서 전개하겠다라고 본사의 전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3년간 은거 중에 보고 듣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는 무엇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의 어떤 근황이라든지 임금의 소식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3년 동안 화자가 보고 느끼는 총체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본사를 보겠습니다. 자, 본사의 시상 전개는 어떻게 된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봄에서부터 해서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런 순으로 계절의 순환에 따른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봄과 여름, 본사 중에 봄과 여름 파트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3차 시는 가을과 겨울을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 4차 시는 결사 부분과 기타 요약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사 1 춘원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본사를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을 드러나는 즉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를 찾아라 라는 것. 두 번째는 이 가운데 님에 대한 충성과 즉 이 작품에서는 사랑이 되겠죠. 이런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를 찾는 것. 이 두 가지는 수능과 학교 내신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춘원 그랬으니까 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원망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원망보다는 봄에 느끼는 그런 슬픔 혹은 봄에 느끼는 그런 그 한탄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을 나타내는 계절감 소재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 이 봄에 임에 대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풍이 건드 불었습니다. 여러분, 동풍이라는 것은 겨울이 가고
봄에 부는 봄바람입니다. 자, 이 봄바람이 불어서 적설을 흩어냅니다. 이 적설은 겨울 이미지인데 이 겨울 이미지를 벗어내니 자 눈이 녹고 뭐가 봅니까? 이른 봄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는 무엇이다? 동풍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적설을 흩어낸다. 자, 적자는 쌓일 눈입니다. 쌓인 눈을 흩어내는 그런 이런 봄이 됐고요. 자, 그때 창밖에 심은 무엇이? 매화에서 여러분 꽃이 피고 있습니다. 매화. 자, 이 매화는 고전 시가에서 매, 난, 국, 죽 해서 우리가 사군자라고 하죠. 자, 이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물의 속성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무엇입니까? 매화. 자, 적설이라는 즉 눈이라는 마이너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이런 마이너스 시련 속에서도 꽃이 핀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조와 절개 혹은 그런 변함이 없는 충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그럼 이 매화는 누구의 분신이 되겠습니까? 자, 이 매화는 다름 아닌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정철 자신, 즉 화자의 분신이 되겠죠. 자, 이 매화가 두어 가지 피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냉담합니다. 아직 봄이 오기 전에 이른 봄이겠죠? 이른 봄, 암향은 무엇일까? 암향은 무삼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인가? 자, 암향은 매화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되겠죠. 은은한 향기, 즉 앞서 말한 뭡니까? 지조와 절규와 변함없는 충성,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이 좋은 암양을 정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님에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바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암양이라는 것은 님에 대한 또 다른 의미로 따지면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무엇이다? 소재가 되겠다. 자, 황혼의 달이조차 여러분 황혼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었고요. 달이 벼마태 즉 내가 자고 있는 베갯머리에 비칩니다. 그래서 느끼는 듯 반기는 듯 합니다. 자, 그렇게 달이 느끼는 듯 반기듯 한 이 달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선조로 은유가 되어 있고 선조가 내가 잠자는 창가에 다가와서 마치 뭐한다? 느끼다, 흐느끼다. 자,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있다? 나를 반기고 있다. 나를 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상상에 의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달이 과연 님일까? 아닐까? 라고 여러분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님은 왜 느껴 울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하를 정치적인 정적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서 보호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보낸 그렇기 때문에 슬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신하를 오래간만에 보았기 때문에 반기는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내서 자, 이 매화 이 작품에서 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하는 상징하는 소재를 찾아라 그러면 매화가 되겠죠. 그 매화를 꺾어 님 계신데 자, 님 계신 곳이 어딥니까? 바로 한양의 궁궐이 되겠죠. 이 궁궐에 보내고 싶다라고 그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님이 너를 보고 자, 너는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앞서 말한 매화가 되니까 의인화
화가 됐겠죠? 너를 보고 어떻다 너기 싫고 어떻게 생각하실고 예, 그런 또다시 그런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자, 결국은 너를 보고 반가워하실 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내려온 지 3년이 경과하다 보니 혹여 나를 뭐 할 수도 있다? 잊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이 메화를 반기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정철이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암양은 매화의 속성으로 작가의 변함없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충성심 혹은 지조를 이야기하겠고 다른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임금 즉 선조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임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충성심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구체화한 행위를 찾아라. 그러면 뭡니까? 매화를 누구에게? 님에게 보내는 행위. 이것이 충성심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화자의 마음을 구체화한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계절적으로 여러분 하원이 되겠습니다. 하원. 자, 하원. 자, 여름입니다. 자,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이 여름에 님에게 드리는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꽃이 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새 잎이 나고 녹음이 깔렸습니다. 바로 이 녹음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여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다. 녹음이 깔렸습니다. 자, 뭐 녹음이 깔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풍성한 이런 느낌이 들겠죠.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비를 이루어서 자, 님이 없는 집안, 님이 없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안은 어떻다? 자, 녹음이 깔렸다. 플러스 상황이죠. 자, 이 님이 없는 이 집안, 사랑하는 님이 없는 집안은 좋을 리가 없겠죠. 마이너스 분위기 나옵니다.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나위가 적막합니다. 즉 비단 포장이 적막합니다. 쓸쓸하다라는 거죠. 쓸쓸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공허합니다. 즉 공허하다라는 것은 가득 찼다 비어있다. 여러분 가득 찼다 비어있다. 자, 텅 비어있다. 텅 빈 그런 느낌을 내고요. 수막 그랬습니다. 수막은 여러분 술을 놓은 장막인데 이거 역시도 어떻게 됐다? 비어있다. 텅 빈 느낌입니다. 그래서 계절은 이렇게 녹음이 풍성한데 우리 집안은 님의 부재로 인해 자 이렇게 적막하고 비어있는 자 왜 그렇게 느낄까요? 왜 그렇게 느끼죠? 바로 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자, 앞뒤 문장 구조 어떻습니까? 대구를 이룹니다. 자, 대구 이룬다는 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운율을 형성하고 어떤 정서를 뭐한다? 고조시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용을 걷어놓고요. 자, 부용이란 것은 연꽃무늬가 있는 방장을 걷어두고요. 공작이라는 것은 공작이 새겨진 병풍을 둘러쳤습니다. 자, 이런 님의 부재로 인한 쓸쓸함과 텅 빈 이런 공허함을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화자가 어떤 극복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용을 걷고 공장을 둘러쓰는 이런 공간의 변화를 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극복이 됐느냐?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자, 가득 무엇이 있습니까? 싫음만 하다. 여러분, 하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님의 부재로 인한 텅 빈 쓸쓸함 공허함을 극복하려 공간의 변화를 주었지만 싫음, 즉 이 마이너스 정서는 극복이 됐다? 극복되지 않았다. 극복되지 않았다. 자, 그런 가운데 날은 어찌 길다. 누군가를 여러분 한없이 기다림의 정서는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시간이 더디 갑니다. 자, 그래서 님과의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지 님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남금 그랬어요. 오남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남금은 비단이죠. 자, 비단을 배워서 자, 그 다음에 오색선, 이런 오색의 실이 되겠죠. 좋은 실을 풀어내어서 자, 여러분, 자 중에서도 금으로 만든 자로 여러분 견화해서 금으로 즉 재단을 해서 자, 님의 옷을 지어냈습니다. 자, 님의 옷, 자, 사랑을 무엇하는 상징하는 소재다. 자, 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 님의 옷을 만드는데, 자, 여기에 어떤 정성이 들어가는지 보세요. 자, 수품은 카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만드는 솜씨 카니와는 짱이다라는 뜻입니다. 제도, 임금이 입는 복색, 어떤 격식이 있는 거죠. 그런 격식을 잘 갖추었고요. 플러스고요.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산호로 만든 그런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 속에 담아서 님에게 즉 한양으로 보내려 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데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아주 지극한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지극한 정성을 담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극히 무엇한다? 나는 사랑한다. 비록 님에게 버림받아 지금 고향에서 은거하고 있지만 님에 대한 충성만큼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소재가 바로 옷이 되겠습니다. 자,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를 바라봤습니다. 님이 계신 곳을 바라봤더니 즉 한양을 바라봤더니 거기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산과 구름이 머물기도 머무는구나 그랬습니다.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 즉 장의 물이 있네요. 그 장의 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산과 물입니다. 산과 구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 작품에서는 여러분 간신 이렇게 배웠었죠. 자, 이 작품에서는 사실은 누가 간신이고 충신인지는 이 작품 자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의 적이다. 그래서 정적이 되겠죠. 자, 정철이 서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동인이겠죠. 이 동인이 님 곁에 가득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때문에 내가 님에게 이 좋은 옷을 보내려 하지만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두려움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님과 나 사이 전하남도 창평과
한양, 궁궐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를 천리 만리 그럽니다. 천리는 400km고요. 만리는 4,000km입니다. 자,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라보다는 님과 나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로 보는 것이 좀 적절하겠죠. 자, 나와 님 사이에 어떤 이 산과 구름이라는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길을 뉘라서 찾아갈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나는 뭐 하는 중입니까? 은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해서 이 옷을 여러분 택배로 쉽게 말해서 택배로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니거든, 즉 가거든 열어두고, 자,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받는, 자, 가거든 그 함을 열고 나인가 반기실까?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님이 되겠죠. 님. 자, 이렇게 어렵게 천리길을 뚫고, 자, 그런 산전수전을 뛰어넘어 님에게 옷을 배달했을 때 그 님은 반기실까? 반기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다. 여러분, 자, 요 표현 똑같은 문장이 뭐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죠. 자, 적막하고 비어 있다. 텅 빈 공허함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무엇과 대비를 이룬다? 여러분, 여름이라는 계절이 가지고 있는 녹음의 여러분 풍성함과는 상대적인 대비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더 돋보인다? 여름의 녹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님의 부재로 인한 그런 쓸쓸함, 외로움이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님과 이별한 여인이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묘사를 했고요. 자,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수품은 칸이와 제도도 갖추시고, 자, 이것도 여러분, 수품은 뭐하고, 여러분, 앞뒤가 대구를 이루 하면서 본인의 솜씨를 뭐하고 있어요?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철 자신의 무엇을, 재능과 능력을 은연중에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선조가 이 글을 읽고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정철 스스로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임금에게 용서를 청하기를 바랐지만 삼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선조는 정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수품은 칸이와 제도도 갖추시고, 자, 앞뒤 문장에 대꾸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자신은 솜씨도 뛰어나고 여러분 격식도 갖추는, 그래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정철의 평소의 성격이기도 했는데요. 정철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한다? 은연중에 내비쳤습니다. 여러분 관동별국에서 본인을 누구에게 비유했었죠? 급장유에게 비유했었죠. 여러분 당나라의 아주 유능한 관리였던 급장유를 다시 너희들은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철 스스로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정적이 많았고요. 자, 이런 정철의 3인국을 보고 여러분 선조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정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라고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다시 서울로 한양으로 불러서 등용을 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후에 1호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속미인곡이겠죠. 속미인곡을 통해서 정철은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백기선언을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조는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들 후에 김영대 스님 3인곡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인가 구름인가 머후도몬. 자, 이 산과 구름, 자, 인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뭐가 됩니까? 장의 물이 되겠고요. 자, 산과 구름,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는 간신으로 배웠지만 여기서는 정치적인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정치적, 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고, 자, 이 간신들은 임금의 무엇을 가려서 총명을 가려서, 즉 가려서 조정이 어지럽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뭐하고 있다? 함축하고 있다. 그러면 자신만 무엇이고 충신이고 남들은 다 뭐다? 간신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선조로 하여금 정철을 용서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런 이유다. 따라서 이 정철이 좀 더 겸허하게 이 은거하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했다면 좀 더 빨리 정치적인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